갑자기 아웃풋을 묻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생각을 조금 이끌어낼 수 있는 추가 질문. 만약에 네가 투명 인간이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인 건 알지만 이거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이 될 수가 있죠. 외국계 기업에 다니셨던 아는 지인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말을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 부모님들을 위한 팁을 좀 드려볼까 해요. 어쩌면 말을 잘하고 싶으신 부모님들을 위한 팁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혼자 준비하려니까 어려움을 좀 겪는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제가 팁을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그 내용까지 담아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공부머리를 이제 키워줄 수 있는 팁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부모님께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쩌면 정서적인 대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잖아요. 아이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대화가 없이 아이들에게 규율이나 훈육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죠. 하지만 오늘의 영상은 이 정서머리가 아니라 공부머리, 어떻게 하면은 똑똑하게 말을 잘 하면서 공부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좀 하시면 좋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잘제잘 얘기를 할 때 왜 그 친구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니? 혹은 너는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어? 라면서 어떤 행동에 대한 목적이나 의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왜라는 질문, 참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 상대를 탓하기 위한 질문 말고요. 생각을 끌어내기 위한 왜라는 질문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이럴 때도 우리가 왜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목적이나 의도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눈을 쳐다보면서 정말 그 답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못해? 넌 왜 맨날 이래? 이런 질문 말고요. 이런 말하기 훈련들을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머리가 클 수 있다는 것은 이 귀차니즘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라거나 왜 선생님은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은 사실은 어른을 위한 생각 훈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당연히 아이에게도 의견을 묻는 것이 좋겠죠.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너의 생각은 어때? 이 말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머뭇머뭇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고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도 시청자로서 그냥 인풋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아웃풋을 묻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생각을 조금 이끌어낼 수 있는 추가 질문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대략적으로 대답을 했을 때 추가 질문으로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무엇이 있냐면요. 범주화하는 질문입니다. 이 범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교재 같은데 리딩 교재에도 많이 나오기도 해요. 영어 리딩 교재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보조 자료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일 텐데요.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 찾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와 고양이의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개하고 고양이는 둘 다 반려동물의 한 종류다.
털이 있다 라든지 공통점들을 아이들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다른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공통점에 해당되는 것인지 차이점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체계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범주화라는 것은 이런 질문으로 조금 쉽게 아이들한테 전달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알면 굉장히 똑똑해진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이라는 말입니다. For example.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럼 고양이랑 강아지처럼 주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예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려동물의 어떤 범위를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이죠. 예. 아니면은 우리가 뭐 올림픽의 역사 같은 것을 한다면 올림픽의 그 많은 운동 종목 중에서 육상에 해당되는 범주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런 다양한 예를 저도 지금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범주화하는 연습 아이들이 해본다면 나중에 이런 디테일에서 시험 문제도 잘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범주화 연습을 평소에 안 해보면은 어떤 지문을 읽을 때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다가 이제 공부머리를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예전에 이제 외국계 기업에 다니셨던 아는 지인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이제 상사가 직원에게 뭔가 일을 이제 시키고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하거나 뭔가 프로젝트 제안을 하거나 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는 아주 기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동안 영상을 수없이 만들어 오면서 많이 썼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예를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연습을 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요. 사고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간을 때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어서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독서 교육 중요하다. 그러면 책 권수만 막 중요하게 따지신다든지 엄마표 영어도 그냥 노출 시간만 너무 신경 쓰시느라 이렇게 평소에 자녀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소홀히 하신다든지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을 직접 대면해서 가르칠 때에는 부모님이 하기 어려운 이런 질문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생각을 좀 키울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영어로 하면 if, 만약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어제 수업을 할 때 if you give로 시작하는 책을 하나 아이들한테 읽어주었었는데요. if가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말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라는 말을 붙여서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하나의 어떤 질문을 만들 수가 있다면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랑 싸우고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어떤 if절을 여러분들께서 만들면서 질문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예로 만약에 네가 A라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혹은 네가 만약에 B라면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까? 해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Y라는 그런 의문사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말을 한번 또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가정법들은요, 사실은 범위가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실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어떤 조건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말도 if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투명 인간이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인 건 알지만 이거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투명 인간이라면 어디에 먼저 가보고 싶냐? 이러면 또 막 장난기 어린 여러 가지 목욕탕이요 이런 얘기 막 나오겠지만 그게 꼭 아니어도 정말 나는 여기가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아기의 호기심을 건드려 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지는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어떤 현실을 넘어서는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런 어떤 상상을 자극하는 질문 속에서 인류가 발전을 해왔고, 우리가 달에도 가게 되고, 화성 탐사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그리고 과학이 발전을 해왔던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질문과 대화가 오가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배우기만 하고 있다면, 무언가를 계속 듣기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서 교육 많이들 강조하시고 뭐 다른 말로 이제 책류가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 정말 이제 공부머리를 틔워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놓치고 그냥 아이가 하루에 몇 분 책 읽었다, 영어 뭐 했다 이러면은 끝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끝나는 엄마표 영어나 책류가와 이런 어떤 질문과 대화가 오가는 엄마표 영어나 책류가, 어떤 것이 훨씬 우리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과 대화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요.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화로 잘 나눠주시기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먹고 사는 게 바쁘시다 보니까 아이 눈높이에 맞추어 가지고 이런 대화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조금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께서 교육 정보를 찾아 헤매시는 그 시간 동안 이런 질문 하나 생각해 보시고 아이랑 대화를 나누신다면 그 어떤 교육서를 읽는 것보다 값진 시간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에게 공부머리를 만들어주는 부모님의 질문법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사례로 얘기를 드려봤고요. 평소에 주의하실 점은 정서머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대화법들, 제 채널에 다른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그런 영상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같이 어우러질 때 아이가 이제 대답도 하고 서로 티키타카 부모님과 이렇게 핑퐁처럼 이렇게 대화가 나눠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